서울시가 메트로 1, 4호선 또 그 5에서 8호선 도시철도공사가 외부에 외주를 주고 있는 안전업무 5가지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주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10% 인상해도 총 비용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양철도공사는 7개 분야의 업무를 외부에 맡겨서 383억을 지불하는데 직영으로 바꾸면 336억만 부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 이윤과 일반 관리비 등 관접 비용 57억 원이 줄어들고 매피아로 분류되는 인력 141명에 추가로 인건비 32억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할 거를 왜 지금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안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7월부터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데요. 지하철 공사에서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182명은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지하철 공사 등에서 메트로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데 내려가는 일도 없도록 하고, 또 지금 이 전에 지하철 공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퇴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메트로나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다가 이 밑에 회사로 내려간 사람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서 앞으로 안전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배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킬지 두고 보겠습니다. 또 서울시는 사망한 김군과 같은 19세 청년 근로자 16명을 포함한 언성 PSD 유자격자를 7월부터 촉닥으로 채용한 다음 직영으로 전환할 때 정규직으로 고용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군이 죽어서야 본인이 휴일에 그 힘든 일을 하고 휴일 쉴 때 메트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도 고용으로 보장을 해달라, 정식 직원으로 했던 시위가 지금 관철이 되었네요. 참 김군 덕분에 김군의 동료들은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메트로에 있다가 은성 PSD에 옮겨서 한마디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라고 욕을 직살나게 먹었던 분들은 어떤 입장인가? 그분들의 인터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억울하다. 서울 메트로에서 전출된 직원 56년생이랍니다. A씨는 그렇게 언론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론은 월 144만원을 받는 8개월 계약직 김군과 월 400만원 급여가 보장된 자신들을 비교하여 매피아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매피아 때문에 젊은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근데 정말 그게 맞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트로 전적자가 고용차별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억울함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 전적자 2명을 미디어 오늘이 만났네요. 자, 자기들이 거기를 옮길 때 61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서울 메트로가 외주화를 위해서 좋은 조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메트로에 그러면 이따가 은성 PSD에 오신 분들이 왜 목소리를 이렇게 세게 내기 시작했냐? 이제 이 사람들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전부 전적자들은 다 내쫓겠다, 퇴출시키겠다, 매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와 은성 PSD 간의 계약은 6월 30일 이달 말에 끝이 납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즉 김군과 같은 이 동료 16명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정비 노동자들도 공개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메트로에서 내려온 전적자들만 재고용해서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박우수 시장이 퇴출시키겠다고 했죠. A씨는 전적자들은 우리가 정말 매피아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은성 PSD 전적자들은 모두 2011년까지 서울 메트로에서 근무했던 정규 직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에 따라서 2008년부터 업무 외주화와 인력 감축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서울 메트로가 인원이 방대하다. 공공기관 업무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하자 하면서 외주를 갖다가 이렇게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2008년부터 외주 줄 수 있는 건 다 외주 주고 어쨌든 메트로의 인력은 줄이자. 이렇게 밀고 갔다는 거죠. 특정 업무를 분사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도 함께 내보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업무라고 판단되는 스크린도 유지 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 기지 운해 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 운영 업무 등이 차례차례 외주가 됐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을 할 수 없으니 서울 메트로는 정년 58세를 1에서 5년 앞둔 직원을 중심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가 다 된, 즉 1년에서 5년 사이 남은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정년이 3년이 남았던 A씨에게 서울 메트로가 내건 분사 조건은 나쁘지가 않았답니다. 서울 메트로는 이들에게 60에서 61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이 되면 이들의 정년도 연장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 월급은 좀 줄을 거다. 정년은 1년 앞둔 57세는 서울 메트로에서 받던 월급의 60%를, 2년 앞둔 56세는 65%를, 55세는 70% 등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전적자 대부분이 월급을 덜 받더라도 2, 3년 더 일하는 게 좋다라는 심정으로 은성 PSD에 가게 됐다는 거죠. 이들의 이제 매피아 특혜 논란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급여, 후생복지, 신분 고용 보장 등 처우가 모두 서울 메트로와 연동이 됐습니다. 정년은 당연히 보장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분사를 하게 되면서 전출된 직원은 분사회사의 정규직이다. 당시 공고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전령을 연장하게 될 경우는 추가 전령 연장만큼 고용도 더 연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이 은성 PSD로 옮긴 정규 직원은 90명인데요. 이들의 직급은 2에서 5급 사이고 2급 공무원 5명은 은성 PSD 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하고 관계없는 다양한 부처에 근무하던 사람들, 심지어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스크린도어 정비공이 되었습니다. A씨는 기술을 모르니 다들 백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3일간 이론 수업이 있었지만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90명이 내려와가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36명입니다. 19명은 60에서 61세 정년을 마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또 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메트로의 정년만큼 일을 하고 정년이 끝나면 나갔다가 또 은성 PSD에 다시 계약직으로 또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정년 연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36명의 정규 직원은 서울 메트로가 정한 처우 혜택을 받지만 19명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9명이 결국은 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겠죠. 서울시는 이들 55명을 전원 재고용해서 배제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서울 메트로나 서울시의 결정은 배신에 가깝다 이래 느낄 수 있겠죠. A씨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를 믿고 자진 퇴사를 해서 여기로 왔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지 않느냐. 매피아라는 말도 화가 나지만은 척결이란 말에 모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성 PSD가 비정규직에 대한 중간 착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차별이 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우리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한테 다 매피아라고 덮어세우고 척결 대상이라는 것은 옳으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켜라. 고용 보장이 2년 남았으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서대로 우리를 계속 쓰라. 이렇게 내버리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적자 B씨는 서울시 결정이 위법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울 메트로와의 고용 처우 연동은 서울시의 성인하에 메트로가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공지했던 규정이라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승인했다는 거예요. 또 정규직의 경우 해고를 하려면 해고 기간을 둬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를 다 쫓아내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분사 당시 서울 메트로에 계획한 채용 공고문 직원들의 정원을 종합하면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는 자진 퇴사한 직원들에게 처우 보장을 약속한 건 맞지만은 노사 간 단체 협약이나 고용 계약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A씨, B씨 다 고용 보장을 명확히 적은 이 단체 협약이나 계약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었을 뿐이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순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구조조정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지고 2011년 11월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어도 구조조정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에서 감축된 인력은 1824명이고 이 중에서 서울 메트로 위탁업체엔 정규 직원이 344명이 가 있고 서울도시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 ENG엔 275명의 정규직이 이직했습니다. 자, 현재 이 메트로 위탁업체에 남아있는 전적자는 총 182명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세우고 이들을 재고용을 하지 않겠죠. 자, 이 속에서 이들은 결국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 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또 서울시 산하 각종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낸 자기와 가까운 측근들, 고위직만 그대로 이 고용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을 빌면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시장이 된 이후에 서울시가 산하,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등에 강요하던 이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딴 데로 옮기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외주업체 등으로 내보내는 것이 결국 일이 부실해지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스크린도어 업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든지 챙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왔어도 계속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 등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마치 이 메트로에서 온 전적자들에게 모든 구의역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메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박 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측근들을 내려보낸 부분, 그리고 또 서울시는 이 산하 공기업들을 측근들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인력 감축이나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너네들은 윗자리에 다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우리만 정년보다 일찍 나가라 하느냐.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또 편법으로 자회사나 외주회사에다가 또 이 사람들을 정년 연장시켜 줄게 하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서로 밀어내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원래 일하던 사람이니까 억울한 측면이 또 있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밖에서 원래 서울시하고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을 데려와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상류에 이렇게 깔아버린 부분, 그 중에는 정치 건달도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개혁을 하려면요,
내가 사심이 없이 내가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올바른 칼날을 들이대서 감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편법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전에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은 그걸 방치해서 사고 3번이 나도록 개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사고 3번이 나니까 전부 메트로 전적자들한테 너들이 매피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매피하겠습니까? 아니 위의 자리를 다 정치 건달들 내려보내서 차지한 네가 매피하지 않느냐. 그 매피하냐 아니냐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밥값을 못하면서 돈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을 매피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재고용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넣은 사람부터 다 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2급을 퇴사하기 전에 이 회사를 먼저 부인을 시켜서 지금 대표 부인이 은성 PSD를 설립해서 대표를 맡게 했대요. 그래갖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는 그것이 바로 메트로와 계약이 되면서 일감을 따내고 메트로에 다 내려가고 나중에는 부인을 자기로 바꾼 거죠. 대표를. 자, 이거를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는 이렇게 하기로 다 짜놓고 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근데 은성 PSD 이전에요. 서울 메트로와 계약을 했던 유지 보수 업체는 이 89개 역사를 7개월간 관리해주는 돈으로 10억 2,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역사 하나당 월 165만 원인데요. 은성 PSD는 역사 하나당 월 630만 원을 받은 겁니다. 4배 더 받은 거죠. 서울 메트로는 이전에 하던 업체에 비해서 연 손실이 200억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공법이 아닌 온갖 편법으로 직원들을 갖다가 억지로 내보내서 이렇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해준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메트로 상층의 결정이고 그 메트로 상층의 결정은 서울시에 아마 재가를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제 메트로에서 은성 PSD 등에 옮긴 전적자들에게 뒤집어 세우고 있습니다.